안녕하세요. 대한광통신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자, 대한광통신이 오늘 다행스럽게도 주가가 조금 회복을 해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하고는 별개로 일단은 올라가던 대한광통신이 지금은 돔처럼 못 올라가고 여기 약간씩 미묘하게 아래로 이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괜찮은 거 맞나? 올라갈 수는 있는 건지, 상승이 맞기는 한 건지, 상승할 가능성은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대리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봅니다. 이번 주 끝날 때쯤에 되면은, 그러니까 금요일쯤 되면은 대한광통신이 여기서 도대체 언제 올라가는 거야? 이것을 고민하던 게 무색할 정도로 위로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윗구간에 올라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 너무 안 간다라고 불안해 하실 수 있고요. 걱정하실 수는 있지만은 조금 내려두셔도 된다. 지금 당장은 못 올라가는 것뿐이다. 하지만 내일 지나면은 무언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대한광통신 지금 왜 이러는 건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 정도의 매도를 할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의 의문, 도대체 왜 상승을 잘 해주었던 대한광통신은 지금은 상승을 멈추고 약간 조정받는 건가? 그럴 수 있죠. 단기 조정을 받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조정치고는 뭔가 미묘해요. 그죠?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으면은 이 정도쯤에 내려갔을 때 한 방은 더 꺾일만 했는데 그러진 않았죠. 오히려 잘 올라가다가 윗구간에서 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뭔가 회복을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여기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럼 회복을 할 거면은 빨리빨리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지 왜 중간에 여기에 굳이 여기에서 멈춰 있는 건가? 그게 궁금하실 텐데 지금은 타이밍상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면은 대한광통신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앞에 보시면은 이름 앞에 보면은 경자라고 붙어 있죠. 지금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불안하실 수가 있는데, 시장에 이런 통념이 분명히 존재해요. 종목이 잘 상승하다가 투자 경고 당하면은 그때부터 주가가 꺾인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불안하실 수가 있다. 이게 사실 어느 정도는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은 맞기는 한데 꺾일 거였으면은 애당초 꺾였을 거니까 그 부분, 지금 와가지고 꺾일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내려두셔도 돼요. 오히려 지금까지 이 정도 자리에서 안 무너지고 버티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내일 지나고 수요일쯤이 되면은, 수요일쯤부터는 갑자기 위쪽으로 쭉쭉쭉쭉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지금은 못 올라가느냐? 지금은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력의 주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세력의 그 뭐랄까요, 거시적인 목표가 있고, 거시적 목표가 있고, 그리고 그 거시적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스텝을 밟아 나가야겠죠. 그 목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1단계는 뭔가 달성률이 미묘하기는 한데 일단은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2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2단계의 목표가 무엇이냐? 일단은 지금은 투자 경고 상태에서 해제가 되는 게 주 목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투자 경고가 언제부터 해제가 될 수가 있느냐? 우리 투자 경고 올라왔었던 공시를 체크를 하시면은 아실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일단 지정일이, 이 공시는 10일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8월 10일에 업로드가 되었고, 딱 그 다음 날부터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되어 있고, 투자 경고로 지정된 이유는 일단 이 3번 항이 제일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뭐 1년간 200% 이상 상승할 수 있죠. 그런 종목들은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두 번째 항도 사실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요. 이게 문장이 갑자기 길어졌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대한광통신을 매수하고 있는 오대리를 포함해서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포함을 해서 굉장히 많은 계좌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계좌가 오늘 매수를 했을 것인데, 그중에 10개의 계좌가, 제일 많이 매수한 10개의 계좌가 총합해서 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서 뭔가 이상한데, 이거 무슨 일 벌어질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조작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약간 거래소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4일 이상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이상하다. 이상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 경고로 지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게 투자 경고라는 것은 오대리 영상 계속 봐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급등을 했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급등을 했을 경우 투자 경고로 지정당할 수 있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3번 항으로 대표내는 불건전 요건으로 인해서 투자 경고가 지정당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불건전 요건으로 투자 경고가 지정당해 있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한 가지가 생긴다. 급등을 했을 때는 이게 일단 투자 경고로 지정당하면은 일종의 천장에 갇힌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는 그날까지는 천장이 만들어진 상태인데, 그 천장에 대해서는 아래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대한광통신에 드라이브 하고 있는 세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일장일단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급등을 하게 되면은 T-5일 60% 상승할 수 있고요. T-15일 기준으로 100%이 자리까지 일단은 천장이 생깁니다. 이 자리들에서 천장이 생겨요. 이 구간에서는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불건전 요건으로 지정을 당하면은 이제 45%, 75% 구간에 천장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천장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일단은 단점이에요. 불건전 요건의 단점은, 대표적인 단점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 자체가 낮아진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대신 장점은 뭐냐면은 투자 경고를 고려를 하고 세력이 이 시나리오를 펼쳐 나갈 때 이 거시적인 목표를 두고 투자 경고를 염두를 해놨을 때는 일단 과정이 있습니다. 지정 예고 공시부터 사실 시작이에요. 그 전부터가 사실 진짜 크게 보면은 그 전부터가 밑밥을 깔아주기는 하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추세를 태우던가 아니면 멈춘 상태로 만들던가 해가지고 주가의 변동성을 살짝 낮출 가능성이 큽니다. 변동성을 낮춘 다음에 상승을 시켜요. 지정예고 상태까지 일단 상승을 시킨 다음에 지정예고 기간이 있어요. 10일 정도입니다. 그 정도 기간 동안 주가를 묶어놔요. 묶어두면서 묶어놓은 구간에서 공매도 잔고를 쌓으면서 묶어둡니다. 그렇게 천장을 한번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투자 경고를 향해서 주가를 급등시킬 가능성이 이제부터 생깁니다. 그러면서 투자 경고가 실제로 지정당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로 끝이 아니에요. 재지정 구간이 또 있어요. 투자 경고를 해제시킨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급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다. 또다시 추가 급등하면은 또다시 투자 경고를 먹여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재지정 기간이 있는데, 이때까지가 일단 끌고 가는 게 목표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약간 장기 목표, 거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 목표의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 알파, 알파를 이어나갈까 말까를 결정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오대리가 얘기 드렸었죠. 지금 세력이 드라이브를 살짝 잘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정 예고가 생각보다 구간을 못 끌고 가고 투자 경고가 너무 빨리 지정당해 버린 거예요. 그럼으로써 일단은 천장은 낮아졌고 여력이 낮아져 버렸고, 왜냐면 지정 예고 때 한번 올려서 묶어두고 투자 경고를 향해서 또 급등을 시킨 다음에 묶어두고 그 다음에 재지정일 이용해서 또다시 쫙 급등을 시키는 게 목표인데, 지금은 올리다가 멈춘 상태예요. 여기서 갑자기 투자 경고를 지정을 당해버려가지고 반강제로 여력이 낮아져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여기랑 여기랑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천장이 낮아진 것은 분명히 단점인데, 그 중에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이 있다라고 했죠. 장점은 뭐냐? 이거는 차트로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가지고 차트로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원래 세력의 시나리오로 갔으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움직였다가 일단은 올렸다가 지금보다 살짝 더 윗구간, 아니네,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지금의 상단을 좀 기준으로 움직였을 거예요. 여기에서 일단은 묶어놔요. 묶어놨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급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묶고 그 다음에 위로 쫙 올라갔을 건데, 지금은 원래 예정된 자리보다는 살짝 아래에서 묶여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투자 경고는 일단은 내일이면은 이제 지정 해제가 판단이 되는 최초 판단일에 들어갑니다. 그때 해제가 되면은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천장이 사라지니까, 바로는 아니고요. 목요일까지는 지켜보셔야 돼요. 목요일은 지나고 수요일은 지나고 목요일은 지켜보셔야 돼요. 목요일까지 그때부터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약간은 낮은 지점에서 올라가다 보면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멈추고, 그리고 다시 묶여 있다가 이제 재지정 구간을 이용해서 다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천장이 낮아지는 것은 단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운전을 시작을 할 수 있는, 즉 급등을 어느 정도 구간에, 저 22,200원을 기준으로 일단 얘기 드릴게요. 이 상단에 갈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라진다라는 것은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그러면 왜 이러고 있는 것인가? 왜 굳이 바닥에서 이러고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최근 영상에서 거의 모든 종목 영상에서 다 얘기 드리고 있어요. 지금 세력의 목표는 무엇이다? 최우선 목표. 벌써부터 약간 낌새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우려하는 거예요. 가장 거시적인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된 뭐냐면요. 9월하고 10월이 되기 전에 하여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잡기 전에 최대한 우리 종목의 차트 추세선을 정리를 하는 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왜 도대체 그래야 하는 것이냐? 왜 굳이 세력이 투자 경고까지 활용을 하면서 이용을 해가면서 마음 급하게 투자 경고까지 엄청 빨리 지정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만 됐던 것이냐? 지금 높은 자리보다 속도전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속도전. 왜 그래야 했냐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추종하는 레버리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을 하면은 또다시 돈이 그쪽으로 끌려 들어갈까 봐 그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대한광통신을 결국 이 자리까지 끌어내려오게 만든 거 그러니까 진짜 멱살 잡고 끌고 내려온 게 결국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단일 종목 추종하는 레버리지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주가를 또 대한광통신 주가를 멱살 잡고 또다시 끌고 내려갈까 봐. 그게 만약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끌고 내려가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주가 방어를 해내려고 하면은 자리 방어를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윗자리로 만들려고 하면은 지금 당장 이 시간이 짧아져 있는 이 기간, 어느 정도 한정된 기간 동안에 주가를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높은 자리까지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빨리 올리기 위해서 일단 투자 경고라는 패를 활용을 하기로 했고 이용을 하기로 했고 빨리 만듦으로써 일단은 빠르게 드라이브를 걸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포기하시기에는 살짝 아쉽다. 왜냐면은 이제 내일이면 여러분 분명히 답답하긴 했습니다. 20일간 도대체 왜 안 올라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답답하셨을 수는 있지만 내일이면은 투자 경고가 일단 해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최초 판단일입니다. 아, 내일은 아니고요. 수요일 날 이 해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 해제를 시키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로 인해서 결국은 지금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똑같이 공시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해제 요건이 있죠. 그 요건 중 3개가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예요. 해당하면은 안 됩니다. 3개 다 해당하면 안 돼요. 자,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5일 전날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어차피 지금 자리에서 잔잔바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웬간하면은 안 들어가요. 그리고 한 단일 종가가 15일 전날 종가보다 75% 이상을 상승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일단 지금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올라온 자리부터 해서는 잔잔바리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력이 결국은 제일 신경 쓰면서 관리해야 되는 것은 이 제일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항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지금 투자 경고 구간에서 제일 높은 벽 천장이라고 함은 결국은 이 3번 항입니다. 자, 그러면 T-15일이 도대체 언제길래? 그날이 언제냐면요. 결국은 T-15일은 우리가 2번하고 3번 항이 전부 다 연관이죠. 2번 항 따지면은 100% 이상 상승하면 안 됩니다. 모델이가 벌써 핑크색 선으로 가로를 그어놔서 계산을 해놨어요. 그날이 8월 3일인데 8월 3일 종가가 100%가 아니라 지금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75%죠. 그때 종가가 9,250원이에요. 250원인데 벌써 오대리가 계산해놨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75% 상승을 하면은 16,18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단은 천장 중 하나예요. 천장 중 하나인데 이거는 어차피 한참 멀었죠. 멀었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번은 어차피 달성하기가 힘듭니다. 세력이 급등시킬 거다라고 하는 거 아니면은 웬간하면 달성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구간 그러니까 투자 경고 지정당에 있을 때 급등을 시키면서 와장창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면은 웬간하면은 이거는 풀어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가 결국 중요한데 똑같다라고 했죠. T-15일은 결국 8월 3일이에요. 이때부터 따져봤을 때 종가가 지금 제일 높은 날이 언제냐의 문제이고 그게 8월 10일입니다. 이때 종가가 14,040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같습니다, 여러분. 투자 경고 지정당한 후에는 이때부터 그리고 실제로 지정을 당했을 겁니다. 1, 2, 3, 4, 5 거죠. 그리고 6번째 날이 되었을 때 45% 그것까지 따지면서 지정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때쯤에 지정을 당했어요. 그래서 투자 경고 실제 당한 거는 11일이었죠. 8월 11일부터인데 10일 날 조건이 충족이 되어 버렸으니까 일단은 이때부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는 그날 종가 8월 10일 종가 기준으로는
주가를 찍어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뭘 해도 "너는 지금은 넘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찍어 누르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결국은 못 올라가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찍어 누르는 수단은 지금은 증거금이 100%인 상태. 투자 경고가 되면은 증거금이 100%가 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대한강통신을 사고 싶으면은 신용을 땡겨 쓸 수가 없고 모두가 내돈내산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증거금 100%인 상태. 그래서 결국은 세력이 누를 수 있는 방법은 공매도, 공매도를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공매도를 하면서 결국은 이 구간에 저 윗자리, 이 기준선 천장이 되는 자리에는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이렇게 뚝 하고 떨어졌죠. 지난주 상황이 좋지가 않았잖아요. 시장 흐름이 영 뜨뜻미지근하고 이상했었죠. 그죠? 이거 그래서 내려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건데, 일단 뚝 떨어져 있는 이날이 언제냐면은 19일이었어요. 여기 뚝 떨어져 가지고 양봉을 찍고 있는 날 19일이었습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공매도 추이를 조금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안심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 나가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체크해야 할 공매도의 기본 구조,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겠죠. 공매도라는 것은 없는 것을 빌려둔 주식을 활용을 해서 일단은 매도를 해버리는 겁니다. 나한테 없는 물량을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도세가 순간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주가가 눌려요. 그러면은 하락을 하겠죠. 하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하락을 했을 때 저점에서 매수를 합니다. 공매도를 한 만큼 하여튼 매수를 해가지고 그 차익을 수익을 챙겨가는 것, 그게 공매도예요. 즉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시장 흐름에서 하락 베팅을 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렇게 주가가 버티던 구간에서 뚝 떨어질 때는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공매도 잔고가 줄어야지 정상적인 투자 추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우리가 안심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싹 보시면은 8월 19일 주가가 분명히 똑 떨어졌어요. 똑 떨어져가지고 저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날입니다. 보시면은 공매도 잔고가 도리어 늘었죠. 심지어 여러분 정말 미묘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공매도 잔고가 이날 77,000주 공매도를 했습니다. 잔고가 어느 정도 늘었냐면은 6만 주 가까이 늘었어요. 6만 주까지는 아니고 한 5만 주 후반대 정도 늘어난 거죠. 5만 한 8천 주? 그 정도 늘어난 것인데, 그럼 무슨 뜻이다? 우리 그날 7만 7천 주 정도 공매도를 했으니까 한 19,000주, 그죠? 그 정도만 공매도 수익을 챙겨갖고 나머지 5만 8천 주만 새로 쌓아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방금 오대리가 얘기를 드린 공매도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은 주가가 뚝 떨어지고 있으면 하여튼 이것보다는 더 잔고를 없애버렸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굳이 공매도 잔고를 쌓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다? 물론 20일 날은 조금씩 줄여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확 내려가 있을 때 제일 좋은 기회를 잡아서 공매도 잔고를 굳이 줄이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노리고 있는 의도가 있는 잔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자리에 굳이 남겨놔야 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내려오고 있는 날에도 잔고가 또 쌓인 거예요. 또 여기에 한 5만 8천 주 쌓인 겁니다. 새롭게 쌓아 나간 거죠. 그렇게 쌓여있는 잔고가 아주 폭탄처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알차게 짜자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대리가 언제나 얘기 드립니다.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면은 여러분 못해도 일단 공매도 잔고는 하여튼 처리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따라붙지 않는다 하더라도 갭상승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갭상승 자체는 해가지고 윗구간까지는 그래도 갈 수가 있는 상태예요. 윗구간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진짜 못해도 이 14,040원 진짜 못 가면은. 그런데 오대리는 우리 개미들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강통신의 주주님들을 믿고 있어요. 겨우 이 정도 반응하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더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면은 그래도 그 윗구간이 16,180원 딱 이 정도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고요. 실제로 폭발을 하면서 세력이 이 급등을 만들어서 투자 경고로 지정을 다시 한번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지금은 투자 경고에서 해제가 되는 거니까 재지정 요건을 좀 활용을 하면서 T-2일 기준으로 이제 급등 수치가 나올 겁니다. 그 수치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T-5일 선은 넘도록 만들면서 T-100일부터는 찍어 누르는 구조로 일단 주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전에 대한강통신이 우리 올해 연초에 전쟁 중에 한 4월, 5월에 쫙쫙 급등을 하면서 올라갔죠. 그때 올라갔듯이 쭉쭉 끌려 올라갈 수 있다. 이 두 번의 급등 구간은요.
둘 다 마찬가지긴 한데 재지정 요건을 좀 활용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가가 급등을 할 때는 투자 경고 때도 많이 올릴 수는 있어요. 투자 경고 스타트할 때는 많이 올릴 수가 있는데 진짜 엄청 올릴 수 있는 것은 재지정 요건 활용하면서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강통신은 마침 이 재지정 요건이 이제 들어갈 날이 도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참아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도 떠나실 거다. 너무 답답해서 난 못 참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내일은 지난 다음 내일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 떠나시자. 내일도 좀 그렇고요. 딱 이번 주까지만 지켜보신 다음에 매도를 하시자. 왜냐면은 이전에도 대한강통신이 딱 이때 투자 경고 구간이었었는데 이때 이 정도 날쯤에 해제가 됐습니다. 이틀 내려가고 보시면은 우리 앞으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하여튼 지금보다는 윗자리잖아요. 금요일 날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테니까 일단은 못해도 금요일 날. 지금보다는 윗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제 다음 주까지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은 훨씬 더 윗자리까지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우리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기다리실 구간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저 위에 끌려 올라갔을 때 한번 매도를 해보시자. 자, 그래서 이렇게 폭탄이 터졌을 때 그때 최대한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오대리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 있습니다. 010-770-8354번 이 연락처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 최대한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말고 매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고점 매도 중요한데 고점 매도보다 더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영상 이어서 얘기 드리도록 할 테니까 놓치지 말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오늘 장중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 대응 가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서 우리가 혼란스러우시기도 하고 도대체 내 종목은 언제 터지는 것이냐 이렇게 답답한 마음도 분명히 드실 것 같아요. 딱 1분간만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냉정하게 팩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던 내려가던 행보를 하던 여러분이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거대 자금을 굴리는 세력의 의도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델이가 그동안 어떤 변동성 장세에서도 고점이나 저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뉴스, 시장 분위기,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세력이 어느 정도 조작도 가능하고 개미가 이것을 믿도록 호재가 터지면은 그것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개미의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개미의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오데리는 최대한 차트 이면에 숨겨진 이 세력의 거대한 돈의 흔적,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돈의 흔적과 거래량, 그리고 그들의 의도,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 지점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내기 때문에 세력의 목표가와 평단가를 체크를 해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력들은 개미들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판을 짜고 있습니다. 주가를 누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공매도 폭탄 터트리면서 계속해서 누릅니다. 그런데 또 고점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종목 이제 잘 나간다. 괜찮다. 호재 터진다. 그러면서 불장이다 하면서 안 사면 바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개미들 돈은 이곳에 묶어두는 거예요. 고점에 묶어놔가지고 또 그들은 그 고점 갔을 때 매도해가지고 수익 챙기고 개미는 여기에 물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경고도 마찬가지고 시장 과열하는 제도, 이런 제도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마저도 그 제도 안에서 교묘하게 이용을 하면서 종목의 차트, 심지어 주가, 시장 분위기, 종목 분위기 자체를 전부 다 흔들고 있는 게 세력의 본질입니다.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 번갈아 물들이면서 전형적으로 연출을 하고 그들은 그 사이에서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잘 상승하다가도 갑자기 눌리는 구간, 물론 단기 고점 찍고 개미들 모두 생각하기에 이제 조정 들어가겠구나. 그런 구간이죠. 그렇게 조정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느냐. 그냥 들어갈 조정보다 더 강하게 찍어 누릅니다. 뭐로? 공매도로. 공매도로 찍어 누르면서 못 올라가게 막아요. 그러면서 거래량까지 죽이면서 이 종목은 끝이다. 라는 뉘앙스를 굉장히 강하게 주죠. 하지만 결국 여러분 세력이 공매도로 에너지를 쌓는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 돈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못 올라가게 막고 있다가 결국은 그들 생각에 드라이브 걸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위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시키면서 끌어올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은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투자 경고로 지정당하죠. 이런 속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투자 경고 당하면은 주가가 밀린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개미들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투자 경고마저도 앞에서 얘기 드렸던 대로 세력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보시면은 개미 털기를 한 번도 아니고 세 구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합니다. 이렇게 개미를 털어내면서 이 윗구간에서도 다시 매수를 하면서 그들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구나. 아, 또 급락을 하는구나. 이제 끝인가 보다. 이런 뉘앙스를 줘놓고 결국은 빨리 회복시키고 갭상승 시켜서 또 찍어 누르고 이게 이 투자 경고 당하게 되면은 주가 당장 눌리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점이다라고 인식한 개미를 털어버리고 있는 세력의 의도에 휘둘려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또 이 윗구간에서 공매도로 여기에 또 개미를 묶어둡니다. 더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주면서 개미를 묶어놔요. 그리고 고점에서 털어버린다. 그리고 그 털기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다음 구간으로 또 치고 올라가고 또 치고 올라가고 이 과정을 반복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저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3,900원, 4,000원 안 되는 가격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구간에서 다 털리세요. 물량 전부 다 뺏기십니다. 그래가지고 수익은 챙기시죠. 그런데 고점 찍어봤자 10,000원. 분명히 크게 수익은 챙기시지만 10,000원의 끝을 내십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 30,000원까지 갈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쳐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력의 의도를 잘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력이 진짜로 드라이브를 걸 만한 종목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종목 판단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이게 복잡합니다. 기저에 깔려있는 거래량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것만큼 중요한 공매도 잔고 어느 정도 쌓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게 실제로 수급이 빠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이 세력이 쥐고 흔들고 있는 이 변동성이 커져 있는 구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들에서 최대한 물량을 뺏기지 않으려면 세력이 지금 구간에서 만들고 있는 평단가 구간 그리고 찍어 누르는 그 구간까지 알아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혼자 이런 것을 여러 종목들 전부 다 챙기면서 알아보시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번히 우리는 이 정신없는 호가창이 번쩍이는 이 정신없는 장중에서 결국은 여기는 고점 같다 라고 하시면서 애매한 지점에 매도를 하시고 여기가 저점 같다라고 하시면서 애매한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력의 의도에 당하시지 않도록 오데리가 계속 영상을 통해서도 지점을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그들의 의도를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모든 종목 전부 다 빠르게 전달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위해서 오데리가 이 리포트를 정리를 해서 이미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오데리의 리포트 안에는 장중에 주가가 어느 지점에 가 있을 때 세력의 의도가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그 지점, 목표가, 대응 전략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 지점에 있어. 에너지 정리하고 있어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게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강력한 호재로 급등을 하든지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숨고르기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우리 기술도 이후에는 숨고르기를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는 이미 이 숨고르기를 마치고 저 바닥에서 다시 급등을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빠르게 출발을 할 만한 종목들 3개까지 리포트에 같이 정리를 해서 묶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시장 방향성 못 잡고 헤맬 때 우리는 이 후속주들, 지금 준비 끝마치고 있는 종목들을 먼저 선점을 하셔서 저점에서 선점을 하셔가지고 순환매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고 이 판을 깨부수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이 종목의 최종 목표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중장기 시나리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단기 대응은 앞에서 다 얘기를 드렸고
이제 세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도대체 왜 지금 이러고 있는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도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 곧 급등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경고 드릴게요. 일단은 내일까지는 좀 올라가다가 눌릴 수도 있습니다. 눌릴 수는 있지만 그때 도망가지는 마시자. 그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눌린다라고 해도 결국은 지금 주가 버티고 있는 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종가 그 정도 선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도망가실 필요 없다.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대리가 저번 영상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지금 잊지 마셔야 될 거. 일단은 매도하실 때는 치고 올라갔을 때는 더 기다리시지 마시고 일단은 한 번은 끊어가세요. 일단 한 번 매도하시죠. 왜냐면은 여기 차익 구간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오대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 드렸어요. 투자 경고 지정당하면은 그 다음에는 주가가 눌린다라는 통설이 있다, 통념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모르고 보시는 분들한테는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다가 갑자기 훅 떨어져요. 훅 떨어지다 보면은 주가가 내려갔다. 이것은 하락이다. 그런데 이때쯤에 하필이면 또 투자 경고를 지정당했어.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투자 경고 지정당하면 주가가 밀린다. 라는 그 통념이 결국은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왜 그러느냐? 이거는 결국은 그 투자 경고의 구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오대리가 그 투자 경고 관련된 지정 조건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 중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T-15일과 T-5일 이 기간입니다. 그러면서 얘기 드렸던 부분은 하여튼 T-5일보다는 위로 올라갈 것이고 결국은 15일쯤이 되었을 때는 여기보다 아래로 눌려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한강통신이 이전에 투자 경고 당할 때 이때 구간을 살펴보시면은 처음 스타트 포인트가 한 7,400 얼마였을 겁니다. 7,400도 아니고 7,240원이에요. 모델이가 싹 보고 왔습니다. 7,240원이었는데 이때 올라갈 때 보시면은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은 2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리고 T-15일 기준으로 100% 상승석, 즉 2배 정도 자리입니다. 2배 자리예요. 그 자리 정도까지는 찍어 눌러요. 그래서 이때가 이 최저점 기준으로 이 핑크색 선 오대리가 새로 그어둔 날이 15일이 됐을 때입니다. 진짜 바닥 기준으로 스타트부터 시작을 했을 때 15일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때 종가를 보시면은 완전히 100%까지는 아니지만 종가가 15,700원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100%는 아니지만 언저리 비슷한 곳까지는 눌러놨죠. 근데 완전히 찍어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은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다? 투자 경고 지정당한 그때부터 물론 그 전부터 15일은 계속 따져나가는데 어차피 여러분 일단 세력은 눈치는 봐야 돼요. 감시도가 이대로 급등을 시켜버리면은 일단은 실제 수치라는 건 무관하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하게 챙겨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눈치는 봐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날뛰고 있으면은 그것도 살짝 눈치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찍어 누릅니다. 찍어 누르는데 이때 찍어 누를 때 여러분 거의 3배짜리 갔다가 2배짜리까지 내려와요. 그러면은 이 한 배 분량 정도 그죠? 한 7,000원 가까이의 차익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점을 봐버리시면은 고점을 보고 훅 내려가는 걸 보시면은 이게 마음이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가 상승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사실 좀만 더 버티시면은 이 다음에 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데 이 가능성을 보지 못하시고 그래도 2배 정도 상승했으면 저 3배를 놓쳐서 아쉽긴 하지만 2배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 더 이상은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매도를 해버리세요. 여기서 매도를 해버리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조금 더 깔끔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일단은 고점을 찍었을 때 매도를 하시고 어차피 눌릴 거 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매수를 새로 해주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시죠. 모델이가 강조를 드리지만 그래도 얘기 드렸죠. 앞에서도 얘기 드렸습니다. 갭상승은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못해도 갭상승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쇼커버링 치면서라도 장대 양봉 한 방은 나옵니다. 그거라도 노려서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테니까 일단은 그래도 바닥에서 다시 잡으시는 게 낫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시 잡기만 하면 사실 대한강통신을 계속 여러 가지 그 다른 종목 때도 이 차트를 보여드리곤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투자 경고 지정이 그러니까 해제가 된 다음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가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거의 모든 케이스가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강통신을 좀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일단은 진짜 못 가면은 그 쇼커버링 치면서라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이게 1번 케이스고 그래도 평타 친다라고 하면은 정고점까지는 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올라갔었던 고점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력이
다음 투자 경고까지 노려야겠다. 그러니까 투자 경고를 다시 한번 만들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어버리면은 그것보다 더 높은 자리까지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급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이 구간을 새롭게 다시 준비를 하기 전에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고점 올라갔을 때는 더 바라지 마시고요. 일단은 T-15일 기준 오데리가 앞으로도 계속 잡아드리겠지만 100%가 넘는 선에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매도하실 준비 자체는 해주셔야 돼요. 당장 더 쭉쭉쭉쭉 더 올라갈 것이다. 더 높은 데까지 간다. 우주 뚫고 올라간다라고 기대를 일단은 접어두시고 한 번은 강하게 눌리고 갈 거니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상승분의 절반은 내뱉고 가는 거니까요. 일단은 한번 매도를 하고 다시 눌렸을 때 재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데리가 앞으로도 이 종가 기준으로 자리는 계속 잡아드린다라고 했죠. 자, 앞으로의 대한광통신의 흐름도 놓치지 않고 오데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마지막으로 아래에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대한광통신은 결국은 상승할 것이다, 급등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기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급등기원, 그래도 우리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급등 한번 봐야겠죠, 그죠? 급등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데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데리였습니다.